자, 4-1 단원에 보시면요. 우문의 변동 단원이네요. 자, 학습 목표 두 가지 살펴봅니다. 자, 우문 변동을 탐구하고, 자, 우문 변동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보고, 발음과 그다음 표기에 올바르게 적용해보는 단원이고요. 자, 또 하나는 발음과 표기 생활을 성찰해서 이 국어 생활을 개선한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나의 발음과 그다음에 표기가 과연 문법에 맞는지, 자, 이것을 살펴보고 국어 생활에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이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알고 가기 부분에서요. 자, 오문이 뭔지 알아볼까요? 자, 오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자음과 모음의 경우, 자, 똑같은 어떤 그 단어에서 그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꿔도 그 뜻이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우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면, 이 자음과 모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분절 우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예문에 보시면, 그 길게 발음하는 장음의 눈과 그 다음에 짧게 발음하는 눈이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내리는 눈은 길고, 거기에 비해서 그 사람의 그 신체의 눈은 어때요? 짧죠. 자, 이렇게 이것도 결국 뜻을 구별해 주니까 이 소리의 길이도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엄밀하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소리의 길을 우리가 비분절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문을 알아봤으면 이제 오문의 변동을 알아봐야겠네요. 자, 오문의 변동은 이러한 오문이 일정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오문의 변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형이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교체가 있고요. 두 우문이 합쳐서 하나의 우문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있고, 원래 있던 우문이 탈락한, 없어지는 걸 탈락이라고 하고, 자, 본래 없던 우문이 새로 덧붙으면 첨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교체의 경우는 결국 우문의 개수가 변동이 없지만, 자, 축약, 탈락, 첨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문의 개수에 변화가 있겠죠. 축약이나 그다음에 탈락의 경우는 하나가 좀 줄어들게 될 테고, 자, 거기에 비해서 없었던 우문이 새로 생겨나는 첨가의 경우는 우문의 개수가 늘어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확한 발음과 올바른 표기 부분에서는요, 이 우문의 변동은 표기된 단어를 보다 쉽게 발음하거나 말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우문의 변동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문 변동이 일어나면서 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는 지금 때 우문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올바른 발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또 올바른 표기를 통해서 또 의사소통이, 원하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우문 바탕 다지기 부분인데요. 자, 우문의 개념과 종류입니다. 우리가 소음, 보음, 감이라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자, 이때 이것이 시옷과 기역 또는 자, 여기서 각각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오와 아라는 모음의 차이에 의해서도 뜻이 구별이 되며, 자, 이렇게 지금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다리를 우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대표적인 우문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 중에 자음은 공기가 그 방해를 받으면서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이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나오는 소리로 모음을 만나야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자음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며, 자, 거기에 비해서 모음은 공기가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로 자음이 없이도 홀로 소리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아의 경우 아버지 할 때 이 아는 자, 앞에 있는 이 이음은 실제적으로 음값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만 자, 이 아라는 모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하나의 음절을 이뤄 소리를 낼 수가 있단 말이야. 하지만 자음의 경우는 여기서 기역, 미음 이것이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가 없겠죠. 반드시 모음과 결합을 해야지만 하나의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이점이고요. 자, 아래 여러분들 지금 자음 체계도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음 단모음 체계도가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먼저 자음 체계를 보시면요.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리 나는 위치와 또 한 가지가
발음하는 형식.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소리 나는 위치를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는 것을 우리가 조음이라는 말을 써서 조음의 위치 또는 조음 방식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그 조음 방식에 따라서 아니 조음 위치에 따라서요. 자, 각각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스니천장, 여기 입천장, сон 소리 이렇게 5가지 나누게 되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발음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크게는 안울림 소리, 무성음과 울림 소리, 유성음으로 나누고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파열음, 파찰음, 맞춤. 자, 그리고 다시 여기서 콧소리인 비음과 그다음에 혀 양옆으로 흘러가는 이음까지.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대별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파열하고 파찰음의 경우는 예사소리, 빙소리, 고센소리, 삼정체계로 되어 있고요. 이 마찰음의 경우는 예사소리와 대명소리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히읗의 경우 보시면 자, 이건 예사소리, 댄소리로 나눠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리로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파열음 중에 이 기역, 디귿, 비읍이 있죠? 이 세 개의 소리를 우리가 저희 예사소리를 우리가 표음이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은 바로 표음, 파열음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모음 체계로 갈 건데요. 자, 여기 분류의 기준이 3가지가 있네요. 자,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시고, 자, 이 전설, 후설 모음은 또 입술 모양에 따라서요. 다시 평순과 원순, 다시 평순, 원순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이것을 각각 고, 중, 정음으로 구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발음을 해보시면요. 이, 에를 발음할 때, 자, 이 모음은 지금 혀가 조금 약간 위에서 소리가 나지만, 거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혀가 지금 위쪽에 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발음을 할 때, 이, 에. 자, 그래서 이 혀의 높이가 높은 이 모음 같은 이 구모음은 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닫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폐모음이라고 하고, 다를 포자를 써서. 자, 거기에 비해서 에라는 이 모음 같은 경우는요, 이, 에. 자, 지금 혀가 아래로 지금 많이 내려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입술이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모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것은 이 단모음의 개수가 지금 총 몇 개예요? 자, 10개입니다, 10개. 자, 그래서 10개의 지금 단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다시 올라가시면 자음은 총 몇 개가 돼요? 19개.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빠져있는 게 하나 보이죠? 이중모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단모음 10개에다가 이중모음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개가 있습니다. 11개. 그럼 다 합치면 우리가 우문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0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우리가 총 40개의 우문이 있다. 분절 우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내려서 우문의 변동 유형인데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어요. 자, 한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교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래 있던 우문이 없어지면 탈락, 없던 우문이 새로 더해지게 되면 첨가, 그 다음에 2개의 우문이 합쳐져서 제3의 하나의 우문으로 줄어들게 되면 축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어디까지? 교체의 경우는 우문의 개수가 변화가 없지만 탈락과 첨가의 경우, 그 다음에 축약의 경우 어떻게 해요? 우문의 개수에 변동이 있다 이렇게 있다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음절의 그 끝소리 규칙도 들어갈 건데요. 자, 하나의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현상, 바로 이 교체에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때 우리말은 음절이 끝에서 기역, 이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까지, 그러니까 가느, 가란, 물방울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이렇게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여기 있던 니은이나 리을, 미음, 이응은 울림소리였죠? 자, 그래서 이 울림소리의 경우는 다른 받침으로 바뀔 수가 없어. 그대로 소리가 나는데,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떤 소리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역, 디귿, 비읍. 우리가 기역, 디귿, 비읍을 뭐라고 했어? 자, 이 왼쪽에 보시면 바로 이 평파열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어떤 그 소리, 여기 가느다란 물방울 7개의 발음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 중에 이걸로 하나로 바뀐단 말이야. 이 중에 울림소리인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은 결국 바뀌지 않고 그대로 발음이 되니까
그리고 이 안울림 소리들은 결국 뭐로 바뀌는 거야? 바로 이 기역, 디귿, 비읍이라는 걸 평파열음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다른 말로 평파열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 예사 소리로 교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중 하나로 발음이 된다고 했는데, 자, 아래 보시면 음절 끝에 오는 그 쌍기역이나 시역, 키읔과 같은 이런 자음들은 기역으로 발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옷부터 지읒, 그 다음에 피읒, 히읗 계열들 있죠. 자, 이것은 디귿으로. 자, 그리고 음절 끝에 지금 피읍의 받침은 결국 비읍으로 발음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문이 있죠. 끝 할 때. 자, 키읔 받침이 지금 걸로 디귿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아랫부분에서 자, 발음인데요. 각각의 지금 닭기라는 단어를 보시면, 자, 각각 이것이 기억으로, 부엌도 기억으로 바뀌었네요. 자, 그리고 빛 할 때는 디귿, 그다음 민낯, 치읓도 결국 디귿으로 바뀌었고, 자, 밭의 경우도 디귿이고요. 그다음 숲의 경우는 자, 비읍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부엌할 때 분명 기억으로 발음이 됐잖아. 그런데 여기에 조사인 애가 만약에 결합이 됐으면 이때는 발음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결국 밑에 있는 이 치읓의 받침이 자, 다음 조사가 지금 모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그대로 온전하게 그대로 올라가도록 연음이 될 발음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엌해.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발음을 이어서 발음은 했지만, 자, 연음. 발음을 이어서 발음은 했지만 결국은 실제적으로 우문의 변동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조사와 같이 형식, 형투소의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는 그냥 연음을 해서 발음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우문의 변동 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음 현상은 결국 우문 변동은 아니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비음화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교체입니다. 자, 비음이 아니었던 음운이 자, 비음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자, 어떻게 비음, 미음, 미음, 이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소리들이 여기서 니은이나 그다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기역, 디귿, 비읍. 자, 아랫부분에 있네요. 지금 다시 한번 발음돼서 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자, 여기서 무엇이 오면 자, 니은, 미음 이 오게 되면 자, 이 니은, 미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 기역, 디귿, 비읍이 뭐로 바뀐다? 기역은 이것이 여기에서 아래에 있는 자, 이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그다음에 비읍은 이렇게 지금 미음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음, 미음, 미음을 우리는 비음, 콧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비음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번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이 비음이라고 하는데요. 미음, 미음, 이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아래에서 살펴볼 거긴 한데, 자, 유음이 있네요.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 떼거나 잇몸에 댄 채, 자, 공기를 코의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를 리을이라는 자, 여기서, 자, 미음, 미음, 이음은 결국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자, 코에서 나는 소리고, 자, 유음은 혀의 양옆으로 흘러가는 소리니까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 소리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긴 하지만, 미음, 미음, 이음, 이 리을 이렇게 네 개가 있지만 이 중에서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 리을은 즉 입 안에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자, 그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서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그런 거예요. 자, 분모의 경우는 기억이 결국 뭐로 바뀌었어요? 이음으로 먹는다의 기억도 마찬가지 이음으로 자, 디귿의 맏며느리 믿는다와 같은 디귿은 니은,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잡는다의 비읍 박물의 비읍도 결국 각각 미음으로 바뀌게 되네. 자, 비음화 발음이 맞습니다. 자, 유음 아까 조금 전에 정리했었죠? 자, 비음인 니은이, 자, 여기서 유음인 니을의 영향을 받아서 미을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가 유음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음 니은은요, 자, 유음 니을의 앞 또는 뒤에서, 자, 니을로 바뀌어 발음을 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결국은, 자, 니은 플러스 리을이 오거나 또는 리을 플러스 니은이 왔을 때 각각이 다 이 니은이 뭘로 바뀐다는 뜻이야? 자, 결국 이것이 둘 다 이렇게 리을 플러스 리을의 형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예문이 있네요. 한라산의 경우에 자,
앞에 있는 니은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리을로 바뀌어서 한라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보고 갈까요? 자, 비음화와 유음화는 소리나는 위치는 이렇게 그대로인데 발음하는 방식만 바뀐 것.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약간 자음 분류표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역, 디귿, 비읍이 뭐로 바뀌는 거야? 자, 이 소리들이 결국은 여기는 이 소리가 그리고 각각 내려와 가지고 여기는 이 소리로 바뀌는 게 비음만 있잖아요. 자, 이거 가만히 보시면 기역은 그대로 이음으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리고 디귿은 니은으로 내려오고 비읍이 미음으로 내려와. 자, 그러면 소리 나는 위치 자체는 안 바뀌었죠? 바뀐 건 뭐만 바뀐 거야? 발음하는 방식만 바뀐 거잖아. 자, 한 가지 더. 자, 우리가 지금 니은이 뭘로 바뀐다면, 자, 리을로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이것도 결국 잇몸 소리 자체는 안 바뀌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소리 나는 위치는 안 바뀌었단 말이야. 발음하는 방식만 결국 뭘로 파열음이었던 소리들이 비음으로 바뀌거나 또는 자, 니은,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리을이 뭘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똑같아요. 비음과 유음하는 결국은 뭐다? 둘 다 결국 소리 나는 위치는 바뀌지 않고 발음하는 방식만 바뀌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자, 우리 아까 유호마이는 지금 아까 니은이 리을로 바뀐다고 그랬었죠? 자, 설날의 경우, 뒤에는 니은이 리을로, 칼날의 경우도 이렇게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있고요. 자, 신라의 경우는 앞에 있던 니은이 리을로, 여기도 대관령의 경우도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볼까요? 우리가 니은처럼 뒤에 있는 자, 설날, 칼날처럼 자, 앞에 있는 니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동화? 순흰 동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비해서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니을, 이 신라의 경우는 뒤에 있는 니을에 의해 앞에 있는 니은이 바뀌었단 말이야. 자, 대관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역행동화다 이렇게 하는. 이를 나눠갖고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유음악까지 설명해 줬고요. 자, 된소리 대기 들어갑니다. 자,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자,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이 된소리 대기는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소지를 정확하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은요. 자, 음절 끝에 기역, 디귿, 비읍. 자, 이 파열음이라고 했었죠. 이 받침이 오고 뒷부분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예사소리가 오게 되면 이 노란색의 예사소리들이 다 된소리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용언의 어감 끝소리 니은, 미음. 자, 용언이라는 게 뭐였어? 자, 왼쪽 보시면 용현동, 흉사, 동사를 의는 자, 용언이라고 하는데 자, 어간이니까 자, 기본형에서 어디까지? 자, 여기 작은이 작다라는 저기 단어가 있는데 작고 작은이처럼 이 고은이 부분이 엄이야. 그럼 앞에 부분은 뭐야? 이 작 부분이 어간이면서 어근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용언의 어감 부분에 끝이 니은 미음으로 끝났어. 그리고 뒷부분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과 같은 노란색의 예사 소리들이 오면 이 경우에 이 노란색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 자, 세 번째는요. 한자 리을 받침 뒤에 기귿, 시옷, 지읒이 올 때. 자, 이런 경우도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고요. 이 관형 사용음이 리을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바뀐다. 자, 이런 경우도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세부적으로 아래에서 좀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위에 보시면 갑자기의 경우, 자, 밑에 비읍, 그 다음에 위에 지읒이 왔단 말이야. 자, 예사소리가 왔으니까, 자, 이 경우에 뒤에는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죠? 자, 이 경우는 몇 번째 사례일까요? 자, 왼쪽에 번호가 이겨놨다는 거야. 자, 이건 바로 이 첫 번째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것도 봅니다. 국밥의 경우도 어떻게 돼요? 자, 기역과 비읍이 만나서 뒤에 있는 소리가 된 소리로. 자, 걷기도 디귿과 기역이 만나서 뒤에 있는 소리가 쌍기역으로.
자, 그다음에 밥상도 마찬가지죠. 비읍, 시옷인데 얘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바로 이 첫 번째 주소지를 찾아가면 되겠고, 첫 번째 된소리 유형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 안고의 경우는요, 동사, 여기가 안다라는 그 용언이잖아. 자, 여기 어간이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자, 니은으로 끝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니은 다음에 오는, 자, 여기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중에서, 여기 기역이 왔네요. 기역이 이렇게 된소리로 바뀐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갈등 경우는 지금 한자어예요. 자,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를 쓰게 되는데, 자, 한자어로 된 이때 리을 받침이 맞고 뒤에 예사소리 디귿이 왔기 때문에 쌍디귿으로 되고 있어요. 자, 이건 세 번째 환경에 해당이 되겠고, 자, 갈 곳 같은 경우 우리가 관형사의 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 갈 곳 할 때 이것은 기본형이 다에서 온 말이잖아. 자, 이 가다에서 이렇게 엄이 다를 빼버리고, 자, 뒤에 있다 리을, 자, 이걸 붙여가지고 뒤에 온 곳이라는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앞에 이렇게 여기 저희 관형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지금 기획보수입니다. 이때 우리가 요 리을은 자, 리을을 우리가 뭐냐고 하냐면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동사, 형용사, 용언인데 이 용언을 관형사의 형태를 만들어서 자, 뒤에 오는 체언 이걸 꾸며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형사의 형태를 띠게 하는 자, 어미다 그래도 이때 리을을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리을. 자, 다른 거 다 안 되고요. 이 중에 리을 뒤에 오는 그 기역, 지읒, 비읍, 시옷, 지읒 같은 예사 소리들이 뱅소리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가다에다가 리을을 붙여서 뒤에 있는 곳을 꾸며주니까. 자, 가다라는 건 용언이잖아. 동사인데 이걸 지금 곳이라는 이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를 만든 거야. 자, 그때 여기 리을이 붙었으니까. 자, 이거 관형사의 어미가 붙었고, 이때 뒤에 있는 기역, 예사 소리가 이렇게 된소리로 바꾼다. 자, 그렇다면 그갈 곳은 바로 몇 번째? 네 번째 어떤 환경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된소리의 경우는요. 자, 된소리가 일어났더라도 1번부터 4번, 4번의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거기에 주소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두 개 음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교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앞말의 끝소리가 디귿, 티읕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게 되면, 이제 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형식 형태소가 뭐냐,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형식 형태소는 여기서 우리가 그 조사, 티언 뒤에 붙는 조사나, 그 다음에 어근 뒤에 붙는 접사, 또는 그 우리가 간 뒤에 붙는 어미들 있죠? 조사, 접사, 어미 등을 우리가 지금 형식 형태소다 이렇게 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나 반모음이라고 했는데, 자, 그럼 반모음이는 뭐냐? 자, 이쪽 아랫부분에 다시 보시면, 이 단모음과 함께 발음을 하지만,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자, 이 녀석들은 반드시 단모음과 결합을 해야지만이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음도 그렇죠? 자음도 혼자서는 발음을 못하고, 자, 꼭 모음과 결합을 해야지만이 발음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이 반모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반자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성이 결국 혼자서는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음의 속성도 갖고 있다. 자음 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야라는 이 이중 모음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중 모음 11개가 지금 11개가 있다고 그랬어. 자, 그중에 야를 보시면 야를 만들 때는 이에서 이아 하지만 이는 짧게 발음이 되고 아는 온전하게 발음을 한단 말이야. 자, 이때 이 짧게 발음되는 그 이를 우리가 반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때 이것을 이렇게 반달표를 해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보시면 여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예, 여의 경우는 이렇게 발음을 하겠죠? 이 플러스 어 할 때 이게 뭐 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이로 표시하고요. 자, 그러면 아래에서 치읓으로 이 구개음이래. 자, 그래서 구개음, 잇몸 소리였던 디귿, 티읕보다 자, 센 입청장 소리인 지읒, 치읓이 모음, 이가 소리나는 위치와 더 가깝기 때문에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디귿, 티읕을 발음할 때보다는 지읒, 치읓 이것을 발음하면서 이를 같이 붙여서 쓰면, 반목 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조금 더 발음도 수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치보다는 지치. 자, 이렇게 발음을 하면 편하도록 부경화 발음한다는 뜻입니다. 자, 과치의 경우 보시면, 자, 과치라는 건 우리가 명사니까 체언이네요. 자, 체언 뒤에 뭐가 붙었어요? 조사가 붙었죠? 조사, 이가 붙었는데, 자, 이 경우에 앞에 있는 여긴 음값이 없어. 자, 그러면 히읗이 이를 지금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히읗이 뭐로 바뀐다고요? 자, 이 형식 형태도 이가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치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치읓이 부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해돋이의 경우 마찬가지 디귿이 이모음을 만났어. 자, 그래서 다시 다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는 이음들은 다 없는 이음, 음값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형식적으로 붙여놓은 거고, 자, 그래서 디귿이 이모음을 만났고, 그치. 자, 여기도 이모음 만났고, 거치의 경우도 여기도 조사 이가만을 만났고, 붙이다의 경우는 바로 접사네요. 자, 접사 이가 붙었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 있는 요것도 부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를 만드는 접사가 되겠고요. 해돋이는 지금 뭐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이, 거치 할 때, 여기서 여기 조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또, 여기는 이 단어들이, 이제 형식 형태소들이 만나서, 자, 뭐를 만들었다고? 자, 이 녀석이 지금 이것이 지금 국외음화를 지금 이루게 되는 거죠. 빠졌네요. 자, 해돋이의 경우는, 자, 여기서 뭐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접사,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접사, 조사. 여기, 이거 말고도 어미가 오는 경우가 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도 겹쳐가지고, 이때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자, 각각의 부계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 탈락으로 넘어갈까요?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자, 그 중에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모음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탈락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문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우문의 개수가 줄어들겠네요. 자,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그 중에 한 모음은 탈락이 일어날 때, 왜? 모음과 모음이 부딪히면 불편해. 자, 그래서 하나의 우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음이. 자, 예를 들어 예문을 볼까요? 어서가 어떻게 커서가 되면서 을가 탈락을 하고 아서는 가다에다가 아서. 자, 여기 결합을 해서 이때 옆에 있는 아가 또 하나가 탈락을 하면요. 자, 그리고 이때 자, 을을 가진 용언 어간이 아서나 어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앞에 있는 모음 을가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자, 이 용언의 어간 끝모음이 어로 끝일 때 뒤에 오는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니까 어 다음에 똑같이 아어가 또 왔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앞에 있는 아어가 또 한 번 탈락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모음이 탈락했으니까 모음 탈락인데 이 모음 탈락은 실제 표기에도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교체 부분에서 봤는데 이 교체의 경우는 우리가 지금 크게 반영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소리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소리만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야. 뭐 비음아, 유음아, 부계음아, 벤소리처럼 발음을 하지만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모음 탈락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이거는 실제 표기에도 반영을 한다는 거고. 자, 여기 아까 어간 어민데, 아까 우리 한번 보고 왔습니다. 작다라는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작 부분이 어간이 되는 거고, 그 뒤에 부분에 이렇게 변하는, 동원이 활용한다는 건 어간의 어미가 이렇게 결합하는 걸 활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작 부분을 우리가 어간, 뒤에 변하는 부분이 뭐가 된다? 은이 부분이 어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아랫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 또 있네요. 자, 쓰다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쓰 부분이 뭐가 되는 거고, 어간, 그리고 어서가 어미가 될 때, 자, 이때 어간에 있는 의가 어서를 만나서 결국 탈락을 해서 써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다의 경우, 건너 플러스 어서란 어미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때 어가 왔잖아. 자, 이때 하나의 어가 탈락을 하고 건너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위에 있는 기본형 자, 쓰다는 탈락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밑에 건너다의 경우는 어탈, 동음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번에서는 거센 소리 대기인데요. 자, 여기는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축약이라는 건요. 자, 예사 소리인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시읒과 만나서 두 개의 음운이 축약이 되어 거센 소리 키읔, 키읔, 피읔,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우리는 거센 소리 대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예사소리 있었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같은 게 예사소리. 자, 이것이 결국 어떻게 특정한 환경에서 된소리로 바뀌면 된소리 대기라고 했고. 자, 이거 이번에 배우는 거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인 바로 이 거센 소리 대기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자, 여기 있는 이 된 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 이걸 우리가 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자로 쓸 때, 그래서 경음이라고 하고, 거센 소리 되기를 우리가 격음이라고. 자, 그래서 각각 된 소리 되기를 경음화, 그 다음에 거센 소리 되기를 격음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살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시읒과 만나서 두 개 음운이 축약이 되어 이 거센 소리인 키읔, 피읍, 피읍, 치읓을 갖고 이제 거센 소리 되기로 했고 이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되기 때문에 이 표기된 것과 다르게 발음하는 음운의 개수는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실제 거센 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겠네요. 자, 예를 들어 축하, 축하, 우리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 이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아랫부분처럼 이렇게 키읔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문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기할 때는 5개 우문인데 실제 발음에서는 4개로 줄어들어 버렸죠. 자, 그래서 우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어.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다시 다른 사례입니다. 자, 조코는 시읒과 기역이 만나 키읔으로 축약이 일어났고, 맏형 디귿과 시읒이 만나서 티읕으로, 자, 이 축약이 비읍, 시읒, 피다의 경우 피읍으로, 자, 이치다의 경우는 치읓으로 이렇게 뭐가 일어났다? 축약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중에 질문이 이렇게 올 수가 있을 거야. 만약에 이치다의 경우는요, 선생님, 이 할 때, 이 it이, 자, 이렇게 디귿으로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디귿과 시읒이 만나 티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이렇게 구경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질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음절이 끝소리겠지나 아니면 이게 축약이 일어나고, 이게 다시 구경하러 일어난, 이렇게 안 보고, 자, 이치다, 이런 꽃이다의 경우는, 자, 여기 있는 뭐, 꽃이다의 경우 좀 다르겠지만 이때의 경우 지읒이 그냥 히읗을 만나게 되면 예삿소리가 히읗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뭐야 축약이 일어나는 바로 그래 거센 소리가 일어나는 거로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이 밑에 받침을 잘 보셔야 돼요. 받침이 지읒 받침이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것은 그대로 지읒과 시읒이 결합을 하는 거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거센 소리의 경우에 만약에 올 경우는 다르겠죠. 그런 경우는 이것이 일단 뭐가 일어나서 한번 이것이 이제 축약이 일어나고 거센 소리가 다시 거센 소리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부결만 일어났지만 자, 이렇게 지읒의 경우는 아니니까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니은 첨가 볼까요? 자, 요번에도 첨가니까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개의 흉토소가 결합해 합성어와 파생어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라는 건 우리가 어근에 어근이 결합하는 걸 합성어라고 하고요. 자, 어근의 접사 또는 접사의 어근이 결합하는 걸 모두 파생어라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단어가 형성이 될 때, 자, 우문이 덧붙이기도 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두통약 할 때, 두통이라는 하나의 한자에다가 약이라는 또 하나의 한자를 이렇게 결합을 할 때, 자, 여기 뭐가 결합돼 있어요? 자, 이렇게 니은이 하나가 덧났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이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이 어근의 어근이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은. 자, 우리가 이, 어떤 경우냐? 그 단어 뒤에 있는 말의 첫 소리가, 자, 우리가 지금 이, 또는 야, 여, 또는 요, 유. 자, 이렇게 이중 모음, 이야, 여, 요, 유가 올 때, 자, 이렇게 반모음이나 이때, 그냥, 반모음, 그냥 모음 이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뭐가 일어난가? 바로 니은이 덧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이나 또는 반모음인 야, 여, 요, 유. 자,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네요. 야, 여, 요, 유와 같은, 자, 그때 반모음 이가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사이에 지금 니은이 덧붙여서 어떻게 된다? 발음이 된다. 이게 니은 첨가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세모하고 지금 동그라미로 묶어놨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세모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접두사 내지 전미사에 해당되는 접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얘들은 혼자 쓰이는 녀석들은 아니고, 반드시 뭐에, 자, 이 어근의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 그래서 뜻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은 것들은 뭐가 되는 거고, 자, 이것들은 어근이라고 해서 실질적 뜻을 가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맨입은 어떤 거? 입은 입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 이렇게 맨손, 맨발 이럴 때 쓰게 되겠고요. 자, 솜니불의 경우는 솜이라는 명사에 이불이라는 명사가 결합했으니까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한여름의 경우는 자, 어떤 어디에 어떤 중간이란 뜻이 되는데요. 자, 여름의 중간이다. 한여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식용유의 경우는 우리가 이 유자라는 것은 기름 유자인데요. 한자로. 자, 우리가 이때 식용유, 뭐 휘발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그 전미사처럼 쓰이는 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맨입과 한여름 식용유처럼 화생어 또는 톱니을처럼 특성어가 올 때, 자, 뒤에 있는 첫 소리가 지금 뭐가 왔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음값이 없으니까 이가 왔네요. 자, 솜니불에도 그 이응이 음값이 없으니까 이가 왔고, 자, 여름의 경우는 이 플러스 그다음에 식용유의 경우는 이 플러스 우니까 앞에 부분에 반목 이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각각의 니은이 첨가가 된다. 그래서 립, 립을 여름, 그다음에 여기서 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실제적으로 발음만이지 우리가 이것을 표기할 때는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아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강연문 부분에서 문문의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아랫부분 바로 보겠습니다. 이 가치의 경우는 지금 시읒이 뭐로 바뀐 거야? 이 모음을 만나서 시읒으로 바뀐 고개음악. 말합니다 할 때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악. 자, 살랑기 할 때 여기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네요. 자, 리을은 유음악. 자, 낙고의 경우는 자, 시읒과 기억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자, 이것이 키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은 노센пол이 축약. 자, 흡수의 경우는 이 있는 예사 소리가 뺀소리로 바뀌면 자, 교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계음악, 비음악, 유음악, 뺀소리까지는 교체에 해당이 되고요. 이 거센 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의 음문이 줄어든 축약에 해당됩니다. 음문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음문의 개수는 줄었지만 소리값은 다 남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키읔은 기억의 소리값도 있고 키읔의 소리값이 남아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음문의 값은 음값은 변함이 없지만 뭐만 음문이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 거야. 줄어들어가지고 음문의 개수만 하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2번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는 거의 이렇게 문장을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이 두 번 이상의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자, 이런 경우를 주길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나 이렇게 수능에서 지금 많이 출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건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꽃다발의 경우는 치읓이 뭐로 바뀌었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음절이 끝소리겠지. 자, 꽃다발의 경우 다시 디귿이, 앞에 디귿을 만나서 좋겠습니다. 쌍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돈소리 내기네요. 자, 꽃말의 경우 치읓이 뭐로 바뀌어요? 먼저 디귿으로 바뀌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자, 이 경우에 또 다시 디귿이 미음을 만나서 또 한 번 미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기 가겠습니다. 자, 교체가 두 번씩 일어났네요. 자, 아랫부분에서는 꽃향기 할 때 치읓이 일단 디귿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 다음에 자, 다시 이 디귿이 시읒과 만나서 시읒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 거센 소리 대기 축약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나면 다시 또 한 번 다른 어떤 오문의 변동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음절이 아니라면 다른 뒤에 있는 어떤 음절, 앞에 있는 음절에 의해서 또 한 번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음절 끝소리 일어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 광활루가 맞나요? 광현루가 맞나요?인데, 자, 여기 또 이 생산량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생산량과 같은 것 같이 니은으로 끝났고, 광활루의 경우도 이렇게 니은으로 끝난 건 마찬가지인데, 자, 끝나고 단어의 자격을 지닌 이음절 자 뒤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면, 자, 생산. 그럼 어떻게 돼? 자, 이음절이잖아. 둘 다 생산은 한자, 이음절자리 한자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 하나의 단어가 됐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니은이 뒤에 니을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자, 이런 때 니을이 반대로 뭐가 바뀐대요? 자, 니은으로 바뀌었고. 자, 이런 그런 뭐 비음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났지만, 자, 반면에 날로 신라든과 같이 단어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한자들이 결합을 해서 난 또는 로 또는 신 또는 나가 따로따로는 지금 단어를 이룰 수가 없어. 자, 이런 경우에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룰 때, 자, 이 경우에 니은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는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렇게 유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광활루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 경우에 지금 광한,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러는데, 유하고 활로에서,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 이것이 따로 지금 이렇게 니은이었던 녀석이, 자, 리을과 결합해서 이것이 이렇게 리을로 바뀌게 됐으니까, 미음화로 가야 되겠고. 자, 이때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 자, 근데 이때는 한자의 경우는 뭐라고 발음을 했어? 예, 소금, 양, 생산, 양, 아니, 그러니까 생산은 한자기 때문에 기온, 양, 약 이렇게 왔지만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단어는 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한자가 아니라 우리 고유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양 이렇게 이야기. 이것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엌 키냐, 이건 같은데, 자,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노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왔어. 아까 형식 형태소가 뭐가 있었어? 조사나 어미, 접사 등을 우리 형식 형태소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엌이라는 단어, 명사잖아. 자, 체온 뒤에 뭐가 왔어요? 얘, 이렇게 조사가 들어가요. 그럼,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에 자, 이라는 조사가 왔네요, 지금. 자, 이 경우에 이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받침이 되겠죠? 뒤 음절의 첫 소리를 이어서 발음하는 현상. 자, 아까 우리 한번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연음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음현상은 실제 음운의 변동은 아니라고 그랬어. 그냥 이어서 발음할 거냐. 자, 우시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연음이 일어났고. 자, 하지만, 자, 오단의 경우, 자, 이거는 이때 아는 명사야. 이거는 실질적 형태소란 말이에요. 형식 형태소냐. 자, 자, 여기 있는 명사, 이것은 체언이면서, 자, 체언은 뭐다? 자, 실질 형태소이다. 자, 이런 경우는, 자, 옷이라는 요 앞에 있는 요 음절 끝에 있는 소리가 음절 끝 소리가 디귿으로 먼저 바뀌어지고요. 이 디귿이 다시 어떻게 돼? 쭉 이어서 연음이 되는 겁니다. 자, 차이점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그대로 연음을 하면 되는 거고, 자, 뒤에 실질 형태소가 맞다고 한다면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된다? 연음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5단에서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났고, 다시 이것을 연음해서 5단 보겠습니다. 이건 음문의 변동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럼 부엌키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이때 부엌이라는 단어에 이라는 조사가 결합을 했으니까, 이때 그냥 형식 형태소인 조사 이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연임해서 부엌키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음문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 보시면 구개음화인데, 자, 우리가 디귿, 키읔이, 자, 끝소리로 와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때 티끌에 이거 받침이 없네. 자, 그럼 안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티읕이 왔네요. 자, 모음 이가 형식 형태소의 첫 소리에 와야 되는데, 자, 티끌은 그냥 단어 하나니까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지금 세치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명사를 만드는 이 접사가 지금 결합됐으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형식 형태소가 왔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자, 이때 세 번째의 경우는, 자, 부계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아랫부분에, 자, 티끌에서, 자, 티읕은 앞말의 끝소리에 오지 않았고, 자, 모음 이가 또 한 형태소 안에서 그냥 일어났어. 자, 그래서 이거 부계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부계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요,
자, 이때 이게 세 붙이, 세 붙이 이렇게 두 개로 발음할 수가 있는데, 왜 또는 우에 이렇게 발음이 다 가능해요. 자, 이때 세 붙이에서 티읕은 자, 여기서 앞말에 그 끝소리에 오고, 자, 일단 받침으로 왔단 말이야. 그리고 모이가, 자, 여기, 그러니까 이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형식 형태소가 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이 환경을 다 만족했으니까 이때는 이게 음악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각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실제 여기 일어나는 거, 이 이 부분이 바로 구경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실수하는 것들이야. 어떻게 경우는 어떻게 해. 또 말의 준말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발음할 때 이거 축약이 분명히 일어나서 고생 소리가 되는 건 맞아. 발음은 왼쪽처럼 하지만 실제 표기는 어떻게 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샅샅이의 경우도 자,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일어난다? 자,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자, 지금 우리가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내지는 기계음화가 일어나지만, 실제적으로 표기할 때는 이것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샷,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자, 이제 찾아볼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부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개로 써야 됩니다. 자, 몹시의 경우 지금 된소리 되기가 이런 환경이긴 하지만, 실제 된소리 일어났어. 자, 하지만 발음을, 자, 표기로 옮길 때는 시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왼쪽은 발음이고, 자, 거기에 비해서 표기는 자, 오른쪽처럼 해라.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생활 속 발음과 표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잘못 발음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곁틀이냐, 곁틀이냐 이건데, 자, 이거 잘못돼서 곁틀이 올바른 발음이 되겠고요. 잠궈 주세요 그랬는데, 기본형이 잠그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잠가 주세요가 올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못된 발음 표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좋은 친구 할 때, 발음은 운으로 나는 게 맞지만, 실제 표기는 시옷을 붙여서 발음을 해야 되고, 표기를 해야 되고, 담요의 경우는 우리가 담요할 때 쓰는 담요 담자에다가, 자, 여기 자, 지금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일어났어요. 합성어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야, 이로 있는 소리가 시작을 하면, 이게 니은이 첨가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니은을 첨가해서 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표기는 당연히 당 플러스 요니까 담요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랫부분에서 지금 사례를 바르게 고쳐보라고 얘기했는데, 자, 아까 곁을 할 때, 자, 이것은 곁을이 아니라, 자, 곁에 뒤에 을은, 자, 형식 형태소예요. 자, 그리고 모음, 여기서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때 발음할 때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읓으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연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연음 현상은 실질적으로 뭐다? 자, 이거는 지금 뭐가 아니라고 했어? 우문의 변동 자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음 현상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거 말고도 우리가 잠가주세요인데, 자, 그 잠그라는 어간에다가, 자, 여기 뭐가 결합돼 있어? 아라는 어미가 결합을 했단 말이야. 이때 모음이 두 개가 부딪히면, 자, 앞에 있는 의가 탈락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탈락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잠가주세요가 올바른 표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담요의 경우 아까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고 담요라고 지금 표기한다고 발음한다고 그랬고요. 표기는 담요가 맞습니다. 자, 군난의 곤란의 이런 말 하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이때 이것은 유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니은이 지금 뒤에 리을을 만나서 비음이 됐고 리을로 분한 게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스스로 정리하기 부분이에요. 자, 음문의 변동 현상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단 있고요. 자, 이거는 음절 끝에, 자, 우리가 발음할 수 있는 지금 가느다란 물방울 위에 자음이 오면, 이 중에 여기 있는 소리들이, 자,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인 평파열음으로 발음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자, 받기, 기역, 자, 못할 때 디귿, 쑥, 비읍, 이렇게 대표음으로 발음이 되네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비음하는 지금 비음이 아니었던 소리가 결국 어떻게 각각 이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국물의 비음, 반물할 때 우리가 미음으로 바뀌거든요.
자, 요만은 비음인 니은이, 자, 요 리을을 만났을 앞이나 뒤에서 이것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자, 설날할 때, 요, 긴, 날 할 때, 리을. 한라산은 앞에는 리을로 바뀝니다. 자, 된소리내기입니다. 일정한 환경에서 뒷말의 첫소리,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자, 이것이 각각 된소리인 쌍기역, 쌍디귿, 이하, 쌍지읒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자, 이 된소리내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시험제 지금 선생님들이 내시기도 되게 좋은 게 구체적인 사례, 환경에 따라서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찾아가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갑자기에서 비읍이 뒤에 지읒을 만났으니까 자, 우리 아까 네 개 중에 이거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구개음화는요, 디귿, 티읕이 모음, 이나 과목,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게 되면 자, 구개음인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해돋이의 경우에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 지읒으로 바뀌었네요. 자, 모음 탈락은 두 개의 모음이 만났을 때 이 중에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건데 푸, 아서, 그때 여기서 급파서가 되면서 으탈락. 자, 어서는 뒤에서 어서가 와서 동음 탈락, 어가 탈락했네요. 자, 거센소리 대기는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시읍과 만나서 두 음운이 축약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하할 때 기읍과 시읒이, 그다음 기역과 시읒, 그다음에 시읒과 기역이 만나도 마찬가지, 그다음 키읔, 키읔 이렇게 되어서 자, 거센소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자, 니은천과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을 해서 자, 이때 합성어 또는 파생어를 이루게 될 때,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 있고 뒷말이 목, 이나 밤, 이로 시작을 할 때,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된다서 자, 이 뒤에 있는 이 사이에 니은 하나가 더 덧나는 현상이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여름, 송, 이불 이렇게 됐는데, 자, 각각 니은이 났죠. 이때 여름의 경우는 어떻게? 자, 이중모음이니까 이 반모음 이에 어가 그 앞에 반모음 이가 왔고, 자, 여기에서는 그대로 여기 반모음이 이가 원수.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할 거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어디까지, 이 되는 소리 대기 구개음악까지는, 자, 여기까지 우문의 개수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모음 탈락은 우문의 개수가 어떻게 되고, 자, 하나가 줄어들고, 거센 소리 대기도 우문의 개수가 하나가 줄어들고, 자, 거기에 비해서, 뭐는, 자, 니은 첨가는 하나가 어떻게 되고, 더 늘어나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